페이지 보시면 이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걸 뭐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 전반적인 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가지고서요,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건 미분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x제곱을 미분을 통해서 이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요, 도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도함수를요. 그랬을 때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 미분 때리니까 2x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를요, 미분 때려서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수가 1이니까 얘 미분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똑같이 2x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미분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려고 하면요,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이 x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x를 가지고요,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적분, 이쪽에서 미분을 때리는 거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이고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이걸 적분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미분한 이 도함수만 보고서는요, 얘가 얘를 미분했는지 얘를 미분했는지 얘를 미분했는지 이 기타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적분을 때릴 때는요, 어떤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적분하는 과정에서 원래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요, 어떤 특정한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랬을 때 이거를 기호로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인테그랄 어떻게 표기하냐, 2x dx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요. 2x dx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적분을 하면 x제곱이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보시면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붙일 거냐면요, c라는 기호를 이렇게 붙이게 되고 얘를 뭐라고 부냐, 얘를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적분상수. 적분상수다 이렇게 부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랬을 때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2x 있죠. 이거는요, 적분을 당하는 함수다. 그래서 얘를 피적분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피적분 함수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dx 이렇게 붙은 거 있죠. 얘는 적분 변수라고 부르고요. 적분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요, 이 원래 있는 이 함수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함수라고 불러요. 원시함수다 또는 누구라고 부르냐, 부정적분이다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어떤 하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란 단어가 붙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 C를 적분상수다 이렇게 읽어내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부정적분 때리면 무조건 다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내용이 여기 1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문과이기 때문에 증명 자체는 미분에서 증명 자체를 하지는 않아요. 증명 자체는 하진 않지만 증명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적분은 증명 자체가 상당히 쉬워요. 이 적분이 내가 제대로 적분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이 원시함수 있죠. 부정적분을 미분해서 누가 나오면 되냐, 피적분함수가 나오게 된다면 적분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잡아내고 싶을 때요, 이걸 적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 원시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증명 자체는 다 끝나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이 부정적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정적분. 그러면 이제 이 기호가 새롭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요,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도함수만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됐었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표기를 하냐, 프라임 기호를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미분했을 때 얘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 프라임 기호가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제 어떤 기호가 추가가 되냐, 이 대문자 기호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대문자는요, 이 소문자 fx를요 적분을 때리면 대문자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을 한 거고요. 그리고요, 이거를 반대로 미분을 하면요,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이 미분하고 적분을 이제 배우시는 거잖아요. 미분은 이미 앞 단원에서 배우신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미분하고 적분이 섞여 있을 때 미분과 이 적분은요,
이 순서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적분을 하냐 아니면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 자체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프린트 보시면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해볼게요.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적분을 했을 때 이 fx dx라는 얘가 있으면 이 적분을 하면요. 얘가 대문자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적분을 하면 대문자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계산했을 때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게 fx를 적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적분한 다음에 누구를 해볼 거냐면요. 적분 후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호로서 어떻게 표기가 가능하냐면요. 적분을 하라는 기호는 fx dx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기호는요. 이 프라임 기호도 붙이지만요. d dx라고 해서 이게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어디부터 계산하냐? 이 안쪽부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d dx라고 쓸 거고요. 얘를 적분했으니까 fc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얘를 표기를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한 단계 떨어져요. 그래서 fx가 나오게 돼요. 얘는 숫자잖아요. 적분 상수예요, 상수.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사라지고요. 그래서 적분 후 미분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적분을 하면 한 단계 올라가요, 차수가요. 한 단계 올라가고 미분을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가 쏙 빠져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순서를 뒤바꾸면 얘기는 약간 달라져요.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미분을 했을 때 d, d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미분을 했을 때는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fx를 이렇게 미분한다고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f'x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적분을 했을 때는 얘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표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하면 f'x를요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요. 얘를 적분을 하면요 한 단계 올라가서 얘가 f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죠. 얘를 적분하면 프라임 기호가 사라져요. 그래서 fx가 되는 거고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 c가 붙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요. 미분 후 적분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먼저 하시면요. 이 fx를 미분하라는 뜻이 얘예요. d dx예요. 이게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안쪽부터 얘가 계산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요. 인테그랄 f'x dx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랬을 때 적분을 할 거니까 프라임 기호 적분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fx 플러스 c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얘가 미분되니까 한 단계 떨어졌다가 적분을 통해서 한 단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연산을 처리했냐면 적분이라는 연산을요 얘를 마지막에 하게 되면요 그때는요 이 원래 있는 fx가 나오지를 않아요. 얘가 적분을 통해서 누구까지 붙게 되냐면요 적분상수 c까지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미분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무슨 연산을 하냐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요 적분상수 c는 하나도 안 붙어요. 상수 모양은 다 사라진다. 미분을 통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적분을 때리면요 적분상수 c는 붙게 돼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의 순서 잘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어떤 연산을 하는지 보셔야지만 적분상수 c를 붙여야 되는지 붙이지 말아야 되는지 요거를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요 여기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니까요. 한 장 넘길게요. 프린트에 기출문제 됐던 거는요, 제가 다 찾아보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빠진 거는 없을 거예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98년서부터 2002년인가, 그때는 한 몇 문제, 한두 문제 정도는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문제는 여기 프린트에 기출문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2페이지 뭐 간단한 문제니까요, 제가요, 이거를 다 풀지는 않고요, 이 1, 3번 이렇게 건너뛰면서 풀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인테그랄 x 뭐라고 나왔냐? fx, dx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요, x세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다음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곱하기 형태가 나와 있고요, 이거 적분을 못합니다.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결국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요, 적분을 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을 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되냐? 피적분 함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분을 제대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 나와야 되냐? 여기 x, f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fx는 3x 제곱 플러스 2x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fx 구하고 싶으니까 fx를요, 요런 식으로, x 날리면 3x 플러스 2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구나,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과는요, 고배적분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부정적분을 미분 통해서 피적분 함수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f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되고 f1의 값은요, 얼마가 되냐? 5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요, 양변을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분을 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양변 미분. 양변을 미분하면요,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적분 후 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거 있죠, 피적분 함수가요, 그냥 쏙 빠져나와요. 양변 미분하시면요. 양변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 x 곱하기 fx가 쏙 빠져나옵니다. 적분 후 미분이니까요. 그럼 얘를 얼마로 볼 수 있냐? 3x제곱 플러스 2x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fx는 뭐라고 볼 수 있냐? fx는 3x 플러스 2, 따라서 f1의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원래 증명 자체는요, 이 부정적분을 미분해서 피적분 함수가 나오는 걸 보거든요. 근데 등식의 양변에 동일한 연산을 처리하면 등식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을 미분 때려가지고요, 이 fx 잡아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있는 문제 보시면요, 이 fx라는 함수가요, 2x 세제곱 그리고 마이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적분을 통해서 부정적분을 구한 건데요, 이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고요. 근데 그 부정적분 중에 어떤 하나래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가 있대요. 그랬을 때요, 이 f0의 값이 현재 얼마라고 주어졌냐? f0의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리고 f' 얼마 0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상수 a, b의 곱을 구하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미분을 통해서 얘를요, 한 단계 낮출 거예요. 그럼 얘는 fx라는 소문자로 쓰실 수 있죠. 등식의 양변을 미분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6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요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요,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따라서 b의 값은 2라는 거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정보를 알고 있냐면, 미분을 한 번 더 했을 때 프라임 기호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분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f'x가 되겠죠. 얘가 떨어져가지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얘는 12x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요번에 0 대입하면 1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뭘 잡을 수 있냐? a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요걸 잡아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곱해달라고 그랬으니까요, 1이 된다.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요번에는요, 이 첫 번째 문제 요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인테그랄 x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x-5 그 다음에 dx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뒤에 보면은 리미트 이걸 이용해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고요. 그랬을 때 h분의 f2-h f2의 값을 구하랍니다. 미분계수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곱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바로 적분은 안 돼요.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케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만 그리고 어떤 1차식의 n제곱의 형태에 대해서만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이걸 보고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바로 보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f 프라임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2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이게 보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요. 어떻게 이게 미분계수라는 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얘를 그래프상에 두 점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2-h로 잡고 얘를 2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존재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값이 더 큰 거니까 여기서 얘를 빼시면 h만큼 분모의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2-h 2라고 잡으시면 이 분모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면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h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이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잠깐만요. h 이렇게 잡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 분모하고 얘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똑같이 맞춘 다음에 얘를 맞추려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만들어내실 수 있죠. 아니면 이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로피탈 정리 이용하셔도 되고요. 문과는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요. 이 문과는 오히려 로피탈 정리를 쓰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이과는 로피탈 정리보다는 이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다른 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이 문과는 이거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리거든요. 문과는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0분의 0꼴이니까 미분을 통해서 그냥 잡아내셔도 돼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여기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이 f2-h 그리고 f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미분 때리는 거예요. 0분의 0꼴이니까요. 0분의 0꼴이니까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고 분모 미분하면 1 되고 변수는 h예요.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여기 사라져서 1 되는 거고 이거 미분하시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돼서 얘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건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 때리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h에다 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그냥. 양변 미분 때리면 f 프라임 x는 적분호 미분이잖아요. 알맹이가 그냥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냐?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x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할 거니까 2를 대입해 주시면요. f'2의 값은요.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건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f'2니까 얼마가 되냐? 5라는 값 그냥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3페이지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얘도 이렇게 나왔네요. d, 그 다음에 dx, 그 다음에 인테그랄 a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dx 얘가 누구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랍니다. 그럼 얘를 해석하시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적분 후 미분이에요. 적분 후 미분이에요. 원래 함수 이 알맹이가 쏙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변은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얘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그냥 바로 a는 1이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c는 2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분 후 미분 마지막 연산이 미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함수 요거 계산하시면 이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나왔냐? 인테그랄 d dx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dx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f0의 값하고요. f1의 값이 1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얘를 볼게요. 미분 후 적분이죠. 미분한 다음 적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이 알맹이가 쏙 빠져나오긴 하는데요. 적분상수 c까지는 데리고 나와요.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1 나오니까 00 대입하시면 c가 1이라는 거 결정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1이니까 얘가 1 돼야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잘못 썼나요? 1 나오는 것 같은데 얘 0 대입하면은 1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0 대입하면 1 나오니까 c가 1이네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c가 1이니까 얘가 1 나오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답이 잘못된 것 같네요. 마이너스 1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문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fx라는 함수가요 10x 9제곱이 있고요 10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9x 9제곱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2x제곱 플러스 x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gx 대문자 gx는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인테그랄 그 다음에 d dx 다시 인테그랄 d dx 그리고 fx 그리고 dx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테그랄 앞에 이렇게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가로를 이렇게 묶었고요. 그 다음에 dx 다시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g1의 g0의 값이요. g0의 값이 10이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일단 식을 정리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얘를 보면요. 미분 한 단계 떨어져요. 근데 미분 적분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모양을 되찾을 거고 다시 또 미분을 할 거죠. 다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연산이 누구예요? 적분이에요.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이 알맹이가 그냥 쏙 빠져나오기는 합니다. 얘가 쏙 빠져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죠. 왜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원래 모양을 다시 잡을 거고 그랬을 때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니까 C가 붙을 거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0 대입했을 때 10 나와야 돼요. 0 대입했을 때 10 나와야 되니까 0을 대입했을 때 G0의 값은요. G0의 값은 여기 0 들어가는 거죠. 0 들어가면 얘 다 0이죠. 얘 0이고 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분상수 C는 얼마로 결정이 되냐? 10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G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G1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G1은요. F1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여기 1 들어가면 1서부터 10까지 해야 55 암기하셔야 되고요.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55죠. 그러니까 얘는 65가 된다. 간단한 문제예요. 연산이 좀 복잡해 보여서 그러지 적분과 미분의 순서. 그러니까 딱 여기서는요. 배운 게 이 두 가지만 이용해서 여기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적분 실제하는 것도 없고요. 이 첫 번째가 부정적분이 뭔지 증명은요. 이 부정적분을 미분했을 때 피적분 함수가 나오면 된다. 그거와 그리고 적분과 미분의 순서 요것만 지켜주시면요.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요. 부정적분이면 적분상수 C는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요번에는 이 적분, 이 부정적분을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건데요. 실제 계산하기에 앞서서요. 이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부터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적분의 기본 성질은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서 원래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랑은 약간 저는 다르게 설명을 하거든요. 인테그랄 k 누구 dx가 이렇게 있습니다. k fx dx요. 어떤 함수예요? 실수배 처리가 돼 있어요. 실수배요. 그러면 이 실수배는요,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그래서 문제집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써놓거든요. 인테그랄 fx dx다 여기까지만 써놔요. 근데요, 저는 얘를 좀 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계산해서요, 물론 식이 아니니까 문자로 계산이 될 거고요. 이거 적분하면 부정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문자가 되겠죠? 그리고 적분산소 C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적분을 하시면요. 그리고 나서 실수 K를요,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KC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근데 이걸 적분했을 때요,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얘는요, C라는 하나의 문자로 표기를 하게 돼요. 이 EC 이렇게 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EC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얘를 다 C, 적분상수 C로 하나로 합쳐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얘가 실수예요. 임의의 실수예요. 어떤 하나의 실수가 아니라 얘가 얼마가 될지 몰라요. 거기다 실수배 해봤자 어차피 얘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적분상수 C를 통해서 이 K의 값을 합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를 두 개 굳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 실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이 KC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C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테그랄 이 fx 플러스 gx가 있습니다. 이 피적분 함수가요, 이 덧셈 또는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이 적분 기호를 분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더해져 있는 형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인테그랄 gx dx를 이렇게 만들겠다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제집은 여기서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대문자 fx가 되고요. 이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 다음에 얘도 적분을 하면요, 대문자 gx라고 이렇게 쓸 거고요. 적분상수 C를 붙일 거예요. 부정적분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C와 여기서 말하는 이 C는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C1, C2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얘를 C1, C2로 이렇게 붙여주시면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볼 수 있죠. fx 플러스 gx다. 그리고 C1 더하기 C2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얘를 한 번만 써줘요. 한 번만. 왜냐? 실수, 임의의 실수와 임의의 실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실수가 나올 거고 그 실수를 한 번만 표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하고 C가 곱해지든 더해지든 빼지든 나눠지든 얘는요, 한 번만 표기합니다. 등식에서요, 적분상수는요, 한 번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적분상수 이것들은 다 한 번으로 합쳐서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실제 이제 부정적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부정적분의 계산. 이 부정적분의 계산이요, 이 문과는요,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수 형태를 적분 때리는 거, 그리고요, 단순하게 x의 n제곱 형태 적분 때리는 거, 그리고 1차식의 n제곱꼴. 근데 1차식의 n제곱꼴은요, 이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원래는 잡으셔야 되는 건데, 치환적분을 못해요.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얘는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인테그랄, 만약에 k, dx가 나왔다. 그러면요, 여기가 어떤 상수가 나왔을 때는요, 얘는 무조건 뒤에다가 x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분상수 C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2dx가 나왔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적분상수 C, 부정적분이니까 C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가 나오면요, 얘는요, 어떻게 쓰시면 되냐, 항상 이 n제곱 형태를 잡을 때는요, 적분을 때리는 건 차수가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부터 잡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에다 무조건 플러스 1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두 번째가요, 이거를 역수치하면서 앞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역수.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차수 먼저 잡고 역수치하는 거예요. 얘를 역수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분이잖아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죠. 만약에 인테그랄 x의 5제곱 dx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차수 하나 올리는 거고요. 역수치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해서 얘를 만들까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차피 3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 때릴 때는 무조건 차수 하나 올려요. 무조건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분상수 C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인테그랄 x의 10제곱 dx가 있어요. 무조건 차수 하나 올려요. 역수치하고서 적분상수 C를 여기다 뒤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치한 다음에 적분상수 C,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치한 다음에 적분상수 C,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치하고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 요 공식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먼저 차수부터 올리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 앞에 거 뭘 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분해서 얘를 만들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세요. 하나 더하고 역수치하고 적분상수 C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인테그랄 ax 플러스 b n제곱 dx 간혹 가다가 물어보긴 하는데 이 1차식의 n제곱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1차식의 n제곱 형태가 나오면요. 이것도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 부정적분을 미분해서 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요. 하나의 공식처럼요. ax 플러스 b 무조건 차수 하나 올리는 거예요. 적분하면 차수 하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역수치하면서 앞으로 빼내는 거고 얘는 한 번 더 역수가 취해져요. 한 번 더 역수치해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를 역수를 한 번 더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얘는요, 차수 하나 올리고,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 무조건 역수 취하는 거예요. 무조건 역수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역수 취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역수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붙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다음과 같은 이 3가지만 이용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공식 없습니다. 계산할 때요. 이 문과는요. 이 3가지를 기본 계산법으로 보고요. 이 곱해져 있는 형태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건 다 전개하라는 뜻이고요. 분수 형태 나오잖아요. 다 통분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하라는 문제예요. 분수 형태 안 나와요. 분수 형태가 만약에 보인다면 그거는요, 분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분모의 미지수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약분 통해서요.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하는 형태도요, 얘는요, 곱의 적분을 못해요. 안 배우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다 요거. 이 3가지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집에서 보시면 이 인테그랄 dx라는 기호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1 생략돼 있는 겁니다. 오타가 아니라 얘는 1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1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얘는 1이 있는 거고, 얘 적분하면 x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1이 만약에 안 보인다. 피적분 함수가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을 생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 적분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 번째가 이제 적분 변수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적분 변수는요, 이 적분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 자체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 동일한 피적분 함수 x 플러스 y를요, 적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분 변수가 x냐, 인테그랄 x 플러스 y가 있는 상태에서 적분 변수가 y냐, 인테그랄 x 플러스 y가 있는 상태에서 적분 변수가 t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 자체는 다 달라집니다. 얘는요, 변수를 x만 변수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수고 얘는 상수예요. 그럼 얘는 얼마로 계산되냐? 2분의 1 x제곱 플러스 yx로 이렇게 계산되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얘가 변수기 때문에, 얘는 상수기 때문에 뒤에다 x 붙인 거고요. 얘는 변수기 때문에 차수 하나 올리고 역수치한 거고요. 그리고 적분상수는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지만 한 번으로 그냥 합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하면 xy 그리고 2분의 1 y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얘를 적분하시면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요, 변수를 t로 보니까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xt, yt, 적분상수 c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식이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변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 변수 보셔야 됩니다. x로 적분하는지 y로 적분을 하는지 t로 적분하는지 요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부정적분의 거의 반 이상이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문제예요. 한 장 넘기시면요 이 기본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들을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걸 한다고 했는데 뒤에 기출문제 있거든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얘는. 먼저 이 기본 문제부터 잠깐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 f'x라는 도함수가 있습니다. 얘가요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2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온대요. 그랬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여라. 이제 진짜 적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요 이 부정적분을 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 x세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x가 나오는 거고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그 다음에 0,3을 지난다라는 건요 적분상수 c 이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 중에서 얘를 하나로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 3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는요 얘를 이용해서 c 3이라는 값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럼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물어본 거니까 f3은요 여기 27되고 9, 4 36되고 플러스 6되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36에서 36이 빠지는 구조니까 함수값은 0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이 fx라는 함수를요.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fx는 인테그랄 생략되어 있고 dx 1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테그랄 얼마가 들어가 있냐 x dx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인테그랄 x제곱 dx 이런 식으로 해서 n 인테그랄 x의 n-1제곱 dx 그랬을 때 f0의 값이 0일 때 f1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적분 그냥 바로 때리겠습니다. 얘 적분 때리면요 얘 x 되고요 얘 x제곱 됩니다. 그 다음에 x세제곱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xn제곱 여기도 적분상수 c 만들어지만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냐면요 0을 대입했을 때 0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분상수 c는 사라질 거고요. 그랬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 1이 n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fx라는 함수가요 인테그랄 3x-5 전체 3x-1 5제곱 dx 그랬을 때 f0의 값이요 얼마냐 2분의 1이랍니다. fx라는 식을요 누구 x-1로 나눴을 때 목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아래값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요 1차식의 n제곱 형태 공식으로 암기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얘 적분하시면 어떻게 되냐 얘 적분하시면요 무조건 차수 하나 올라갑니다. 3x-1 6제곱을 쓰시면 돼요. 차수 무조건 하나 올라가고요. 이거 역수하면서 앞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6분의 1로 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분의 1도 역수가 취해지면서 한 번 더 빠져나가고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적분은 끝난 거예요. 역수치하고요. 아니 여기 플러스 1하고요. 역수치하고요. 이 x 앞에 있는 개수 다시 한번 역수치한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을 대입했을 때 얼마?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0을 대입하시면요. 0 대입하면 얘 18분의 c 플러스 18분의 1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c의 값은요. 18분의 얼마가 되냐? 8이 된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네요. 18분의 8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요. 이걸 이용해서 얘까지 잡아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1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 누굴 구하고 싶냐? F1을 대입하면 여기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요. 숫자 대입을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나머지 정리고요.
그러면 F1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요 18분의 1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 2의 6제곱이 되죠. 2의 6제곱이니까 64 그리고 여기 18분의 8이 들어가겠네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서 저희 2분의 1 잘못 적었나요? 왜 답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지? 1 대입했을 때 6분의 1 여기 3분의 1 맞죠? 역수치하니까.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들어가는 거 맞고 그 다음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1 돼요. 그러면 18분의 1이 되니까 18분의 1 C가 2분의 1 나와야 돼. 그러면 C는 18분의 8 다시 말하면 9분의 4가 나오고요. C의 값은요. 그죠? 9분의 4 나오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 여기가 9분의 4고 여기다 3을 곱하면 3, 8에 24 이거 약분 안 되죠. 이거 약분 처리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18이니까 9분의 얼마가 되냐 32가 되죠. 아 계산되는구나.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다. 요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분수 형태의 적분 문제가 나오면요 얘는요 합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분수 형태를 적분하는 방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얘는요 철저하게 다 약분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x-t분의 뭐라고 나왔냐면요 얘가 x세제곱 그리고 dt가 나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얼마 t-x분의 뭐라고 나왔냐 얘가 t세제곱 dt라고 이렇게 나왔죠. dx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요 이걸 적분을 못해요. 분수 형태를요. 그러니까 이 분수 형태의 적분이 나온 건요 무조건 합치라는 얘기예요. 합치라는 얘기. 그러면 얘가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아야지 합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요. 마이너스를 곱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x-t는 마이너스 t 세제곱이다. 왜냐 분모가 똑같아야지 합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x-t라고 쓸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 x세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d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분모에 있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양이 하나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약분 처리가 돼서 다항함수를 적분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요 인테그랄 어떻게 쓸 수 있냐 x-t 그리고 여기는 x제곱 여기 플러스 xt 그리고 여기는 t제곱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는 dx가 되는 거죠. 근데 적분 변수가 x 그러니까 t는 상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 2분의 1 tx 제곱이 되는 거고 x가 변수니까요. t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t제곱 x라고 붙이시면 되고요. 적분상수 c는 한 번만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예요. 유형이 틀려가지고요. 이 문제집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두 다항식이라고 주어지고요. 이 조건을 줘요. 이 F형의 값이 2가 된다. 이건 나중에 적분상수 C의 값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G0의 값이 얼마냐? 1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두 다항식 fx, gx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d, dx 미분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을 미분할 거냐면요. 이 fx 플러스 gx라는 이 식을 미분을 통해서 2x 플러스 1이라는 얘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fx 그리고요 gx가 곱해져 있는 이 식을요. 미분을 통해서 누구로 만들어낼 거냐?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데 f1의 값하고 g1의 값을 잡아달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요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fx의 모양하고 gx의 모양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프라임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fx를 못 잡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하시면요 앞미분 뒷미분이 돼요. 그러니까 f' gx 그리고
fx g'x 이렇게 돼버리니까 fx gx 모양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는 미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적분을 해서요. 적분을 해가지고요. 이 알맹이를 쏙 빼달라는 거예요. 적분을 한번 해가지고요. 그럼 fx gx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그럼 먼저 이쪽부터 적분을 하겠습니다. 얘가요. fx 플러스 gx 알맹이가 쏙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요. 미분 후 적분이잖아요. 미분 후 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반드시 붙어야 돼요. 얘는요. 적분상수 C가 붙을 거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적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C하고 이 C가 같은 C가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C1, C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값을요. 넘길 거예요. 적분상수 C를 굳이 두 번 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 덧셈과 뺄셈,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기 때문에 얘는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fx 플러스 gx x제곱 플러스 x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얘를 여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얘가 하나로 합쳐지는데 얘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넘겨서 마이너스 C1이 되는데 크기도 볼 필요가 없어요. 사칙연산에 대해서 어차피 실수는 닫혀있기 때문에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 C1, 2, 이 기호까지는 다 날려버렸어요. 어차피 적분상수 C가 나올 테니까. 얘가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는 계산해봐야지 알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2, 1, 누구? 0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갔을 때, 얘 0이 들어갔을 때 C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는 2, 하나는 1 나온대. 적분상수 C의 값은 3이라는 거 잡아내실 수가 있네요. 적분상수 C는요. 그러니까 fx, gx를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요. 여기에 있는 이 우변에 있는 우측에 있는 이 식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적분을 하시면 인테그랄 dx 쓸 거고요. 인테그랄 dx를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미분 후 적분이잖아요. 그럼 알맹이를 쏙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빼낼 수 있고 피적분 함수를 빼내는데 마지막에 연산 자체가 적분이기 때문에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는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얘는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가 되는데 얘하고 같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표기를 C1, C2라고 하고 얘를 넘겨서 합쳐버릴 거예요. 또 얘를 넘겨서 합치시면요. fx, g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적분상수 C로 하나로 표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0을 대입했을 때 f0 그리고 g0 얘를 계산하면요.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좌변은 2가 나와요. 얘가 2가 나오니까 따라서 C의 값은 얼마? 2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두 식을 곱하시면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두 식을 더했을 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나오고요. 두 식을 곱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을요. 두 식이 곱해지는 형태로 제가 만들어 볼까요? 얘를 어떻게 x제곱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뒤에 x 플러스 2가 만들어지고 그럼 얘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어요? x 플러스 2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개의 식의 곱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합하면 얘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합해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합하면 얘 나오는 거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식을 어떻게 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누가 fx냐? 대입을 해보셔야죠. 0을 대입해서 2가 나와야 된대요. 0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니까 0을 대입했을 때 2 나오는 식이 얘니까 얘가 fx고 얘가 g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1분의 g1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2분의 3이라는 값 요거 구하실 수 있겠네요. g1분의 f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양변 적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없앤다면 이거 안 쓴 거 아니에요. 원래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안 쓰거든요. 안 쓴 게 아니라 원래 쓰여져야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얘가 합쳐진 거예요.
굳이 C1, C2로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합쳐지면 실수가 되니까 그거를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이거 적분하면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C가 나오게 되는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긴 거고 넘겨서 합쳐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8페이지. 일단 여기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부정적분이요. 부정적분은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방 하실 수 있고 이 구분구조법이 어렵죠. 구분구조법이. 다음 보겠습니다. 졸리셔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함수가 아닌 다항 함수가 있답니다. 인테그랄 8페이지입니다. EFX 그리고 F'X 그리고요 EF0 DX 그 다음에 여기가 FX 전체를 제곱 그리고 플러스 C를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그랬을 때요, 이 문제를 보니까요, 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다항함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식 자체는 모르잖아요. 이 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다항함수 문제는요, 일단 이게 몇 차인지 차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차수를 알아야 돼요. 이게 몇 차식인지, 예를 들어서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알아야지만 이 미지수 처리를 해가지고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만들지 아니면 ax 플러스 b를 만들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이 다항함수의 차수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수를 잡는데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요, 이 fx를요 그냥 개수 무시하고 x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고서 차수를 많이 설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안 풀리는 문제가요, 미분에서 한 문제 있었어요. 이 개수 자체를요 ax n제곱이라고 놔야지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걸 이용해서 차수를 먼저 잡아내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다 계산을 해요? 먼저 차수부터 잡아야지만 이 식을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수를 잡기 위해서요, 이 자변을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n차식이에요. 이거 몇 차식? n-1차식이에요. 하나가 낮을 거 아니에요. 미분 때렸으니까. 그럼 얘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식의 최고 차수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자변은 어떻게 되냐? x의 개수 필요 없고 n 플러스 1차예요. 자변은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차수부터 설정을 하려고요. 차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높은 차수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얘는 한번 미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n제곱이라고 놨으니까 적분하면요, 개수는 일단 나중에 맞출 거예요. 일단 차수가 몇 차인지부터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변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변은요, x의 n제곱을 제곱을 때릴 거예요. 차수만 볼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x의 n 플러스 1은 얼마? x의 2n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여기서 n 플러스 1하고 2n은 같은 차수니까 같아야 되고, 그러면 n은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와요. 그러니까 fx라는 식은요, 1차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수를 잡았습니다. 몇 차식? 1차식이라는 걸요. 그럼 fx 만들 수 있죠. 이 fx를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차수 잡았으니까. 얘가 1차식, 개수는 이제 개수를 잡는 거예요. 먼저 차수부터 잡고 나서 개수를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넣으셔도요. 넣으셔도 뭐 까짓 거 적분하시면 되니까요. 이제 이런 거 적분할 수 있잖아요. 비록 미지수가 있지만요. 근데 귀찮잖아요. 양변 미분해버리는 거예요. 양변 적분 후 미분을 할 거니까 이 피적분 함수가 쏙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적분 후 미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시면요, 이 fx 그 다음에 f'x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 f0이 되는 거고요. 양변 미분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이 fx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미분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얘를요. 그러면 얘 이 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거 미분한 거니까 얘는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2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 fx니까 ax 플러스 b가 들어갈 거고, 여기 a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은 동일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여기 식 정리하면요, 이 ax 더하기 얼마? a 플러스 4b가 나오는 거고, 여기 식을 정리하면요, 얘는요, 이 ax,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 a 제곱이죠. 얘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 a 제곱 x, 그리고 얘가 곱해지니까 이 a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누구? a 제곱 하나씩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b는 2ab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서 a 값 두 개가 나오거든요. a는 0이라는 값하고 1이라는 값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0은요 버릴 거고요. 왜냐? 0이 들어갔을 때 얘는 1차식이 아니니까요. 0이 들어갔을 때 1차식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a의 값은 무조건 1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1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1 플러스 4b가 되는 거고, 여기는 2b가 되는 거고,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a 값 1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있다. 그래서 fx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차수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fx가 어떤 식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거를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일은 없고, 그러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다항함수기 때문에 몇 차식인지를 알아야지만 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문제 물어보는 건 어차피 2차까지는 내도 3차 이상은 안 나와요. 3차 이상은. 이거 언제 전개하고 막 계수비교법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문제 물어보는 건 거의 대부분이 보통 1차, 2차로 한정돼요. 문제가요. 그러면요, 맨 아래에 있는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요,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fx라는 함수가요, 이 0,1을 지난대요. 0,1을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 x, y라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냐? 6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나왔답니다.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랍니다.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누굴 잡으시면 되냐면요, 원래 이 부정적분을 잡아주시면, 원시함수를 잡아주시면요, 적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3x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부정적분이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로 결정을 못하니까 적분상수 c를 붙일 거고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간다고 그랬냐? 0,2라는 하나의 함수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오직 하나로 결정이 돼요. x에 0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된다. 이걸 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1을 대입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도함수를 가르쳐 준 거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 함수, 다시 말하면 도함수를 부정적분을 하시면요, 얘는요, 하나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근데 함수값 하나만 알면 돼요. 함수값 하나만 알면 얘는 오직 하나의 함수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나는 함수가 오직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여기에 있는 거 일단 두 개를 더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기출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 함수 fx의 도함수는요, f'x는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였겠죠?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일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도함수를 구했더니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하고 원점을 지나가게 된답니다. 그러면요, 이 f'x라는 함수를요, 이 마이너스 2하고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x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를 뭐 a다 요렇게 설정하실 수 있겠어요. 얘를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얘를 설정하시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설정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극대값이요. 극대값이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fx라는 함수는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극대값은요.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를 지난다라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얘는 0,5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적분을 때리면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 얼마가 나오냐? 극소값이 얼마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냐면요. 극소값이 1 나온대요. 근데 극소값은요. 언제 나와요? fx는 어디를 지나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이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극소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에서 극소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는 걸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분한 다음에 그럼 적분상수 C가 생겨요. 적분상수 C가 생기니까 두 개 연립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요, 요거, 이 함수 방정식 문제를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 함수 방정식은요, 이 고등과정을 이용해서 푸는 게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이 대학교 과정을 이용하는 게 편미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얘를 편미분으로 풀거든요. 왜냐면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를 미분 방정식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미분 방정식이요. 다음에 이걸 함수 방정식, 제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꼭 익혀두세요. 이거 함수 방정식 저처럼 푸시는 게요. 문제 풀기가 좀 편하거든요.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걸로 푸셔도요. 함수 방정식은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요. 이 0을 구하래요. F0의 값. 이거는 고등수학에서 배우신 거예요.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시면 돼요.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시면요. F0 이건 고등수학에서 배우시는 거고. 요거 잡아낸 거는 고등수학이에요.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요. 근데요, 이거요. 이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 이 도함수 잡는 거 있죠. 함수 방정식에서 누구 잡는 거냐면 도함수를 잡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등호 사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거고 특정한 xy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건요. 원래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풉니다. 미분계수를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이 원칙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원래는요. 그랬을 때 이 F' 얘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 건데요. 정석을 한번 가고서 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F'0이라는 거는요. 이 미분계수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리미트 B 예를 들어서 x를 a로 보낸다. x-a 그리고 fx 빼기 fa 얘가 f'a다. 이게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이고 이 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고요. h분의 f 얼마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를 f'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함수 방정식은요. 이 x 플러스 y를 쪼개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갈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계수를 정의할 수 있는 식은 이 식도 정의할 수 있고 이 식도 정의가 가능해요. 근데 미분계수에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 도함수 문제는 무조건 얘만 이용하셔야 돼요. 이거밖에. 왜냐? 쪼갤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절대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무조건 얘를 이용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하나의 미분계수의 값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내달라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드시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f' 얼마? 0이라는 값은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 들어갑니다. 여기가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냐? 얘가 1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쪼개지죠. 이 식에 의해서 이걸 쪼갤 수가 있어요. 얘를 쪼개시면요. 얘를 쪼개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요. h분의 f0 플러스 fh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곱해지는 거니까 이 뒤에는 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0h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f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사라지고 얘하고는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누구 잡아낼 수 있냐? fh를 잡아낼 수 있고 이거의 극한값은 1이 된다. 이걸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아니고요. 일단 얘를 잡아놓고 나서 이 f'x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여기 자리에 x가 들어간 거잖아요. x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요렇게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얼마냐?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fh 마이너스 얼마라고 쓴다면요? 아니 플러스 2xh 마이너스 fx라고 써요.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분모에 있는 항이 하나이기 때문에 쪼개져요. 이렇게 쪼개져서 h분의 fh 그 다음에 여기는 e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 처리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미리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걸 1로 대체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f'1이라는 도함수는요, f'x는요, 2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문제에서 의도하는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얘를 이용해서 먼저 하나의 미분계수를 가르쳐 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식을 막 정리해서 극한값 하나 잡아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x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막 정리를 하면서 계산을 해달라. 그럼 마지막에 이 fx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적분 때리면 2x 플러스 1을 적분 때릴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요.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x 적분상수 c가 붙을 거고, 문제에서 이걸 미리 찾아놨다는 건 0,0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0,0 지나니까 적분상수 c는 없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x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방법인데요. 이걸로 푸시면요. 지금 이 문제는 그나마 좀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제 풀 때 상당히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 함수 방정식이 나왔을 때 도함수 문제는요, f'x가 보이면요, 이게 배울 리는 없을 거예요. 이 함수 방정식, 그리고 도함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로요. 편미분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편미분은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써도 되고, 그냥 저는 쓰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저는 무조건 편미분으로 풀어요, 얘를요.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는 다 풀려요, 얘를요. 이 편미분이라는 게요,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되고, 그 전에 미분에서도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만 변수로 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변수로 보셔도 돼요. 이 x, y, 둘 중 하나만 변수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상수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미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답 나와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편한 거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x를 이용해도 되고요, y를 이용해도 어차피 다 풀립니다, 얘는요. 그러면 저는요, x를 변수로 볼게요. x를 변수로 보면 이거 미분하면 f'x 플러스 y가 되죠. 왜요? 이거 합성함수예요. 상수와 변수입니다. 얘가 변수고 얘가 상수니까 그냥 무시하고 미분하면서 빠져나가는데 어차피 1이니까 안 쓴 거고요. 이거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f'x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거 상수입니다. 얘 상수. 여기 숫자니까요, y가. y 변수 아니에요. 한쪽만 변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에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돼요? 여기 2x 나오죠. 아니, 이 y가 나오죠.
이 y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거의 값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 값을요. 그러면 x에다가 얼마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0 대입할 거예요. x에다 0 대입하면요, f 프라임 y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2y가 나오게 되고 여기 0 들어갈 거니까 1 나와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는 fx라는 이 함수 구하고 싶죠. 이거 돌리시면 돼요. y 대신에 x 대입하시면 돼요. y 대신에 x 대입하시면 f 프라임 x는요, 2x 플러스 1이라는 도함수 그냥 바로 구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미분에서도 얘를 이용할 수 있고요. 함수 방정식 미분 문제예요, 결국은요. 이게 미분에서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함수 방정식이 있고 도함수 f 프라임 x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냥 양변 미분 때리는데요. 한쪽 변수만 보고서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는 월등한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정석으로 가시면 너무 길어요, 얘가요. 근데 문제집은 이렇게 풀고 있고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한참 뒤에 안 배우시니까요. 이거는 이과 과정에서 수학 전공 아니면 편미분 같은 걸 쓰진 않거든요. 공대에선 좀 쓰겠다. 공대에선 쓰긴 하는데 이거 자체를 쓰진 않는데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좀 빨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용할 수 있는 거. 일단 저는 무조건 빨리 푸는 게 장땡이라고 보거든요. 빨리 풀고 정확해야죠. 일단은 정확하고 빨리 풀면 나중에 속도를 못 이겨요. 그거. 누구는 100점 맞으면 뭐해? 시간 다 걸리면서 끝에 못 푸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무조건 빨리 푸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풀고 시간 세이브 1시간 정도 세이브 해놓고 그 다음에 검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렸던 문제 많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속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워두시면 좀 좋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엄청나게 둘 중에 하나, 이 용어가 좀 이렇게 색다르니까 편미분이라고 나오니까 어이씨 뭐야, 한쪽만 변수를 보고도 그냥 미분 때리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x 하고 싶은 사람은 x로 하고요, y로 하고 싶은 사람은 y로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모양만 맞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fx라고 나왔고요. 2차 함수 fx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이 gx라는 함수는요, 어떻게 정의가 됐냐? 부정적분으로 해서요, x제곱 그리고 fx, 그리고 얘를 부정적분한 거래요.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하고요, gx라는 함수를요, 곱하시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떤 게 나오냐? 마이너스 2x 얼마가 나오냐?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이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g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g1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잡아낼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2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차수를 아예 대놓고 가르쳐줬어요. 차수를 대놓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식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식을 설정해서 이 fx라는 식을요, 누구라고 놓을 거냐? 2차 함수니까 계속 몰라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fx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어떻게 하냐? 적분을 때려 달라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요, 이 gx라는 함수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인테그랄, 여기가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들어가니까 a 얼마 플러스 1 x 세제곱 그 다음에 bx 플러스 얼마 c가 될 거고요. 얘를 적분을 때려 달랍니다. 그럼 얘를 적분 때리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 a 3분의 a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요 cx, 그리고 적분상수 c를 좀 크게 붙일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분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시면요, 얘하고 곱할 거니까 이제 이 ax 제곱하고요, 그리고 bx 플러스 c하고, 그 다음에 이게 gx니까 3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x 세제곱, 그리고 2분의 bx 제곱, 그리고 cx 적분상수 c를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결국 누가 나오는 거냐?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얘를 계산하면요.
그럼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동일한 식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얘를 보니까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최고차수가 나오게 되죠. 두 개 곱했을 때 최고차수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x제곱하고 x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오차가 만들어져요. 오차가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4차인데요. 그러면 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둘 중에 얘가 없든가 얘가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잡아낼 수 있냐?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 요거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사라져 줘야지만 4차식이 나오니까요. 그럼 여기서 a에 마이너스 1, a에 0은 들어가면 안 돼요. a에 0 들어가면 2차 함수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a는 절대 0은 아니고요.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그리고 여기 c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얘가 다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2분의 b 얼마가 되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적분상수 c예요. 얘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x 4제곱, 그 다음에 8x 세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요번에 4차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하고 얘를 곱해야지 4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이 곱해져야지만 마이너스 2x 4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b값 결정할 수 있죠. b는 무조건 4가 들어가야 돼요. b는 무조건 4가 들어가야지만 마이너스 2x 4제곱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b값 결정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여기는 2x 제곱 플러스 cx, 적분상수 c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요. 그럼 얘가 결국 얘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여기 3차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3차는 요렇게 해서 3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x 얘랑 그리고 얘랑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cx 얼마 세제곱. 3차는 얘랑 곱해져도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8x 세제곱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C값 결정할 수 있죠. C값은 반드시 0이라는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A의 값이 마이너스 1, 그리고 B의 값은 4, 그리고 C의 값은 0.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얘가요, 요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4x다. 요렇게 설정이 되네요. 그러면 C의 값은 0이 되니까 여기다가 이 G1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라고 그랬냐면요, 1을 대입하래요. 근데 이건 fx고 아직 덜 잡았네요. 더 잡아야 되네요. 여기 C값까지는 잡았습니다. C값까지는 잡았으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네요. 지금 fx가 제고 C값까지는 잡았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b가 4니까 4x, c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2분의 b니까 여기 4 들어가니까 2x제곱, 그리고 c는 사라질 거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근데 얘는 0이 돼야 되네요. 적분상수 c는 0. 여기서 그러면 적분상수 c는 0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gx라는 이 식에다 넣으시면요, 얘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얘 사라지고 b에다가 4 집어넣을 거니까 2x제곱이 되는 거고, c에다가 답이 똑같아지냐 그러면? c가 0이고, 그럼 얘가 얼마? bx가 4니까 2x제곱. 그럼 c가 0이니까 사라지고. 뭘 잘못 계산했나요? 얘 사라져야지만 저게 나오는데? 그럼 c의 값은 0인데? c의 값은 0. 마이너스 8x제곱 맞고, 그럼 c가 0이니까 2x제곱 그리고 c가 사라지고, 그러면 요것만 나오고, 그랬을 때 1 대입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네요. 개수비교법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개수비교법을 써서 문제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잡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얘가 만들어질 조건들을 보시면서 잡아 들어가시면요,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2012년이니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적분 파트는요, 이 9월까지 안 나옵니다. 7월 넘어가면서 적분이 들어가요. 모의고사는요. 6월까지는 딱 미분까지만 들어가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은근 기출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막 복잡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수능 2003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3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x 이퀄 1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f'1의 값이 얼마냐? x 이퀄 1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f'1의 값이 얼마? 0이 나온다.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0이 나온다. 그 다음에요.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래요. 그래프가 만약에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얘가 설명하고 있는 건요.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려면 기함수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기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기함수는요. 식으로 표현하면 fx 마이너스 들어가면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요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럼 기함수 뭐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그냥 잡으래요.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만 가지고서 이 x좌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x좌표가 양수인 지점을 저보고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있다면 이 원점 대칭인 함수가 나오려면요. 일단 원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원점을 지나는 어떤 함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 3차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차항의 부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만 잡아볼게요. 이런 함수들이 원점 대칭인 함수잖아요.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 상수항 없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냐면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극점의 좌표가 있죠. 지금은 극소점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이 돼야 되겠죠. 이쪽에 극대점이 있겠죠. 그럼 이쪽의 좌표 하나를 더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원점 대칭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x 이퀄 1에서 극값을 가지면요. x-1에서도 극값을 가져야 돼요. 왜냐 이 그림은요. 원점 대칭이라는 게 접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원점 대칭은요. 그러면 여기서 3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3차 함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요. 이 차수를 가르쳐준 이유는요. 식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식을 잡을 건데요. x-1 그리고 x 플러스 1 저는 한 번에 못 잡으니까요. 이 도함수를 먼저 잡을게요. 도함수를 잡았을 때 이 개수를 모르니까 일단 다음과 같이 A가 된다. 요 정도 설정하실 수 있죠.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은 두 군데에서 발생해요. 이쪽과 이쪽 두 군데에서 발생한다. 요렇게 볼 수 있고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를요. 적분을 할게요. 내가 결국 fx, x축과의 교점을 잡아야 되니까 fx라는 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꼴 0이다 놓고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좌표를 잡아야 되니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일단 여기가 a x제곱 마이너스 x1 그러면 ax제곱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얘가요. 이걸 부정적분을 구해주시면요.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가 되는 거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겠죠. 적분상수 c가요. 부정적분을 할 거니까요. 근데 얘가요. 원점을 지나야 돼요. 원점 대칭인 함수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적분상수 c는 사라집니다. 왜냐? 이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얘가 원점 대칭입니다. 요렇게 이것 때문에 이 c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x좌표하고의 교점은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3분의 a라고 얘를 3분의 a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요. x로 묶어내시면요. 얘가 얼마? x제곱 마이너스 3 이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요. 3분의 ax x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3 이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교점의 좌표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 루트 3과 0하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양수 좌표를 잡아달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극값을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나 더 잡아내셔야 돼요. 원점 대칭이 되려면 마이너스 1에서도 극값을 갖추셔야 됩니다.
극값을 가져야지만 다음과 같은 이렇게 접고 다시 한번 접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 극값을 두 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쟤는요. 이것만 갔을 때는 하나만 가르쳐준 것 같지만 원점 대칭이라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거는 극값을 두 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단 이 fx를 한 번에 못 만드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0에 대한 정보를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일단 방정식을 먼저 만든 거고 이 도함수를 먼저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함수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정적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붙을 거고요.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x에 0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c값 결정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되죠. 어차피 이 미지수 a가 있다 하더라도 a는 묶이는 상수니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루트 3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y는 fx라는 함수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끊어짐이 없대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를 줬는데요. 이 f'x라는 이 도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얘가요, x제곱으로 정의할 겁니다. 절대값 x가 얼마? 1보다 작을 때는요.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합니다. 절대값 x가요, 얼마? 1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함수고 내가 필요한 거는요, 도함수가 필요한 거예요, 도함수요. 아니, 도함수가 아니라 원래 함수인 원시 함수가 필요해요. 그래프를 그리려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f'x라는 함수는요, 실제로는 요거예요. x제곱은요,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하고 x는 1 사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는 같아요. 근데 얘가 하나로 계산하시면 안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맞아요.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 x가 1보다 클 때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두 개잖아요, 두 개. 원래는 이 두 개를요, 범위가 다른 두 개를, 이 범위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적분했을 때는 이게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끊어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 이 도함수를 가지고서 원래 함수를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함수를 잡아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서 fx라는 함수를 만드시면요. 이거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아서 3분의 1 x 세제곱이 나오는 건 맞아요. 얘는요. 3분의 x 1 세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적분상수 c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적분상수 c가 붙고 얘도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1, 2, 3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서 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이다. 그리고 얘는 범위를 얼마? x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이 식에 1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C값을 아예 잡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데 C1하고 C3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적분상수 C를 완전히 잡아내지는 못하고요. 하지만 그래프 개형 자체는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 형태가 나올 거고 하나는 얘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가 그래프가 끊어지면 없어야 돼요. 끊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한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다음과 같이 기울기가 1인 2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위아래로 올라갈지 이거 자체는 알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이 범위 내에는요 함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얘는요 함수 그리고 그걸 적분한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이 마이너스 1에서 극값 갖는다는 건 맞고 이게 그래프가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난다라는 사실도 알고 연속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한번 갖게 되고요. 1에서 극값을 한번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건 맞는 거고요. 이 니은은 틀렸어요. 이거 우함수 안 그려집니다. Y축 대칭인 함수. 이게 Y축인 건 알겠죠.
y축에서 얼마나 위아래로 올라갈지는 몰라요. 이 상수를 몰라요. y 절편들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위아래로 올라가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x축 대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왜냐? 원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얘는요. 이게 y축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건 알 수가 없고요. 디귿은 문제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만약에 디귿에서 얘가 원점을 지나가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원점이 된다면, 만약에 얘가 원점이 된다면 1을 대입했을 때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점을 원점으로 본다면요. 그래서 이 디귿은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적분할 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착각을 했어요. 이거 적분할 때 이걸 똑같은 함수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차피 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나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도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하고 이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적분을 때렸을 때, 부정적분을 때렸을 때 같은 함수가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분 함수를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이 범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보는 거고, 끊어짐 자체가 없는 함수,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끊어짐이 없이 계속 정의가 되는 거고, 얘는 한번 끊어지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도 1까지예요. 그러니까 도함수만 같을 뿐이지 부정적분 값 자체는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많은데 y절편 자체가 달라요. 이 값하고 이 값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